뇌의 깊은 부분에 위치한 편도체는 주로 감정 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특히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강렬한 감정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서 신체를 보호하죠. 먼 옛날에 사냥을 하면서 멧돼지가 출몰을 하면 도망가냐 싸우냐의 갈등에서 일하는 부위죠. 이때 우리 근육에 모든 피가 쏠리며 힘이 생기는데 현대인의 삶에는 아마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이 멧돼지가 자꾸만 출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뇌의 습관적 패턴이 돼버려서 작은 일에도 불필요한 불안을 스스로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호흡이 바로 편도체의 활동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꾸준히 호흡을 훈련하면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편도체의 자동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더 차분하고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학습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여서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학습법들이나 놀이법들이 너무 많죠? 인간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밖에서 찾기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호흡이 아이뿐 아니라 어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울러 주의력을 향상시켜서 명확한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학습은 내 안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바깥의 좋은 도구들을 끌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은 쉽고 편안할 때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흡을 어떻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손을 아주 부드럽게 아이의 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이런 방식으로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배를 느끼고 배가 손을 느낍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손이 가슴을 느끼고 가슴이 손을 느낍니다.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괜찮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어딘가 힘을 준다면 손으로 살짝 힘주지 말고요. 흔들어서 너 힘주고 있어.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도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doing 모드에 있는 것, being 모드에 있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저는 아이의 인지를 돕기 위해서 호흡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들, 사실은 호흡은 폐에만 들어오지만 그 주변의 공간들, 갈비뼈 안쪽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그리고 배 안쪽에 장이 있다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또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져요. 자신의 몸 안의 내부 구조를 상상하고 실제로 감각해 보는 것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 감각들이 재미있는지 지금 계속 신이 났네요. 이런 테이블 자세를 만들게 되면 배는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완된 상태가 되죠.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들리시죠? 아이의 호흡 소리. 이렇게 배를 아래로 놓게 되면 누워있을 때보다 배의 공간이 커지면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인지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동작을 지속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해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호흡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포워밴드 자세도 배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자세이고요. 척추와 머리를 툭 놓아서 척추와 머리가 좀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릎을 좀 접게 해줘야 골반이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척추와 머리도 동시에 함께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나? 아니면 그 반대인가?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와도 좋고요. 내쉬면서 배가 나와도 좋습니다. 두 개 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슴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니다. 가슴도 움직이게 됩니까? 배와 가슴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인지 아니면 같은지. 배가 움직일 때 척추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게 됩니까? 안쪽에 내부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나 바깥쪽의 몸에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딘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그냥 캐치하세요. 움직임이 통과하지 못하고 어딘가 굳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당장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직된 시간이 오래되면 나의 뇌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근육의 구조적인 변화로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뇌에서 그 움직이지 않는 부분, 즉 느껴지지 않는 부분, 감각이 없는 부분을 인지하고 근육으로, 뼈로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가장 편안하게, 쉽게, 조금은 게으르게 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를 doing 모드에서 꺼내서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는 being 모드가 되는 것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 내 배가 무엇을 하는지, 내 갈비뼈가, 내 가슴이 무엇을 하는지, 내 목도 내 머리도 따라 움직이는지, 골반도 움직이게 되는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인지하면서 내 생각의 모드에서 좀 전환시킵니다. 처음부터 호흡을 크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등과 목 놓지 못하고 힘을 준다거나 어딘가 내가 항상 쓰는 패턴을 사용하여서 호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두 다 괜찮아요. 안심하시고요. 인지하는 만큼 바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자, 지금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해서 가슴, 갈비뼈, 배, 등, 허리, 골반, 아랫배 등에 대해 보시고요. 호흡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움직임이 있는지 그저 관찰하세요. 호흡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없음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뇌에게 맡기세요. 이때 내 손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때 이 손을 나의 아이의 배에, 가슴에, 갈비뼈에 여러 군데에 손을 대시고요. 느낍니다. 아이의 몸도 엄마의 손을 느끼고 교감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호흡의 패턴을 거기에서 또한 배워 나갈 거예요.